여러분, 한전의 적자가 더 커진다. 이 은행 괜찮을까요? 이 은행이 어딜까요? 이 은행은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이 왜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을까요? 바로 산업은행은요, 네, 지금 한전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전의 적자가 계속해서 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적자가 계속 나니 적자를 메꿔줘야 되잖아요. 적자를 메꿔주느라고 산업은행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올 3월만 하더라도 산업은행은 한국전력에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예, LH죠. LH에 대한 주식을 지금 4,350억 원어치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한전에다가 현물로 출자를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현물로 출자하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실 거예요. 왜 출자를 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산업은행의 BIS,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년 12월에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15.1%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 3월에는 14.9%로 떨어졌고요. 6월에는 14.8%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9월, 2022년 9월입니다. 13.1%로 떨어졌습니다.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권장하는 자기자본 비율은 8%가 넘는 거죠. 그러나 자기자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의 건전성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 불안한 겁니다. 계속 불안한 겁니다. 13.1%까지 떨어졌으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이게 국제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말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LH의 주식을 계속 양도하는 거예요. 4,350억 원이나. 그런데 이것만 양도한 게 아닙니다. 이미 말입니다. 작년 12월에 5,650억 원을 양도를 했습니다. 현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를 벌써 1조까지 늘렸습니다. 1조까지 늘렸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계속 늘려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이게 결국은 은발의 오줌 누기인데 이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에요. 국책은행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한국전력의 지금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거든요. 작년에 32조 6천억 원의 적자가 났었잖아요. 올해도 1분기가 지금 현재 예상키는요. 5조 3천억 원의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2021년에도 5조 8,500억 원의 적자가 났죠. 지금 이대로라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그냥 간다면요. 올해도 20조 이상의 적자가 납니다. 20조 이상의. 20조 이상의 적자가 나면 한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전이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운영자금이 없어서. 근데 문제는요. 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 편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왜곡이 엄청 커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말입니다. 정부가 자꾸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편법을 쓴다는 게 문제죠. 계속 자본금을 키우기 위해서 LH의 지분을 여기다가 현물 출자하면서 자꾸 자본금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자초한다고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한전의 이 적자는요. 지금 한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채권 발행에서 메우거든요. 여러분 채권 발행하는 규모 보세요. 채권 발행하는 규모.
자,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채권 발행하는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11월 달에 보세요. 4조 300억 원이고요. 12월 달에도 3조 8,700억 원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말입니다. 1월에 3조, 2월에 2조, 3월에 1조 해서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조 6,100억 원의 어떤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문제는 채권 이렇게 발행을 했을 때 채권 시장이 멀쩡하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채권 시장에서는요. 이게 신용 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민간 기업이 지금 채권 발행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세계 건설이면 대기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억 원의 채권 발행을 했는데 700억 원이 미매각이 났습니다. 700억 원이. 심각하죠. 그도 그럴 것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이고요. 돈을 뽑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한전채면 특수채잖아요. 공기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회사채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한전채를 사지 신세계 건설채를 안 산단 말입니다. 신세계 건설채는 신세계 그룹에서 신용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매각이 거의 85%가 났죠. 충격적입니다. 그런 또 하나의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게 한전의 적자 모양새 계속 이대로 편법으로 끌고 가다가 저는 시장이 터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장이 터지는 것은 아닌가 어딘가는. 지금 말입니다. 이미 한전채를 이렇게 발행을 많이 하면 채권 시장에서 이미 터지고 있는 거고요. 그죠? 게다가 말입니다. 지분법상으로 한전이 1조 손실을 내면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요. BIS 비율이 0.06%가 낮춰집니다. 0.06%. 그래서 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면 이게 13.1%에 더 낮아진다면 이게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이 떨어질 거고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 최대의 은행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은 돈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산업은행도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정부만 믿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채권 발행해서 실제 돈을 땡기기도 하거든요. 특히 해외 채권 발행해서 해외에서도 돈을 많이 이게 조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조달에 대한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조달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자체는요. 결국 더 큰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가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법을 해야 됩니다. 이 경제에 취임 초기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제대로 진상 파악을 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담화문 형태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나라 부채는 어떻게 됐고 나라 기금은 어떻게 됐고 기업은 어떤 상황이고 실물 경제는 어떤 상황 이거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시장은 절대 얼렁뚱땅을 봐주지 않습니다. 저는 더 큰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공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편법을 쓰잖아요. 그 편법은 결국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 시장 왜곡을 초래하느니 전공법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말입니다. 이제 지금 벌써 3월입니다. 3월도 다 갔네. 4월에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1년이 넘어가면 이제부터 모든 책임은 지난 정부가 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정부가 지는 겁니다. 이 정부가 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참 이런 걱정이 진짜 많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위기는요. 진짜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 복합 위기다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